자, 한국의 핵심 경쟁 우위의 조선업은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높고 빠른 건조 속도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60조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에서 높기 때문에 저는 단언코 이 조선주 두 개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사냐면 눌릴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야 돼요. 바로 파란불에서요. 안녕하세요. 퇴근 10분 주식의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퇴근남입니다. 자, 2월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2월에 중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손목 보호들을 해가지고 마우스가 약간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 오늘 글씨가 조금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 이제 시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3월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정장이 시작이 되었고, 이 조정 이후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서 가져가야 되는 섹터들 꼭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반도체와 전력이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 중에서, 국내 주식 중에 이 조선 테마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 조선 테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쉽고 왜 제가 이 종목을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종목 포트를 들고 가면서 이 급등 종목을 먹으면서 이 종목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명절 이후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 이 내용에서 2배에서 3배가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을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식 초보자여서 100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오늘 초보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내용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글씨가 진짜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호대를 차고 있어서 이게 마우스가 제 마음대로 또 안 움직입니다. 그 부분 조금만 참고해 주시고 글씨가 이상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캐나다 60조 잠수함 딜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왜 이걸 집중해야 하며 이게 제가 하나의 트리거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유는 뭐냐면 이 60조라는 게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계속 딜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또 약간 자존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파야 된다. 그리고 장기로 보유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조선주들이 이제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작년부터 되면서 재작년 말부터 작년에 대형 상승 랠리가 나오고 나서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트리거가 3개 정도 제가 남아있다고 했죠. 그쵸? 이 60조 이후에, 그 다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핵 잠수함,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우리가 지금 대형 3개의 프로젝트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걸 성사시키게 되면 그 다음 이어지는 트리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대항전입니다. 이 국가대항전이에요. 그러니까 독일과 우리나라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왜 60조 규모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첨단 디젤 전기 잠수함이 12척 정도 돼요.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충 한 척당 단가가 약 2조 원으로 잡고 12척이면 24조. 그 다음 약 노후화된 이 교체 프로젝트 금액이 약 8조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이 30년 유지 정비 비용이 약 32조, 그래서 한 60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사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국방 분야 지출 예상 금액이 65조예요. 우리나라 국방 분야 지출 금액이. 근데 이게 60조인데, 이만큼의 60조 규모짜리면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 있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국가에서 사활을 걸어서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경쟁 구도가 이제 팀코리아, 이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독일의 TKMS가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입니다. 거기에 또 이 나토 동맹 시너지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약간의 불리함이 조금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각 캐나다에 가서 각 기업들과 지금 계속 컨택을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속 내용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가 이 강훈신 실장이랑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서, 자, 우리가 이제는 전기차 생산 라인 및 배터리 공급망까지 협력하겠다. 그래서 방산이 아닌 이제 경제 전반의 파트너십을 좀 우리는 해주겠다. 그 정도로 우리는 너네와 같이 일을 할 생각이니까 우리랑 같이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딜을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로 평가를 했을 때 사실 이제 기술력이나 가격 면에서는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정치적인 거나 이런 북극 환경에 대한 적합성으로는 우리가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이제 정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이제 나토 가입 국가라는 그 이점이 어쨌든 독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만 잘 풀어낸다면 수주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요. 이걸 수치화했을 때 약 72%, 수주 확률은 약 45%에서 55%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리까리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가격이에요. 가격이, 그러니까 가성비가 되게 좋다라는 거죠. 가격이 되게 저렴한 반면에 성능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건조 속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의 전략적 공백을 우리가 최소화해주면서 그 나라에 맞춰서 또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선 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 대규모 생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냥 조선만 하는 게 아니라 방산까지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우리나라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리스크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잘 해결한다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요 기업별 좀 수혜기를 분석을 해본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수혜를 입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으로 넘어가면서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같이 온열이 넘어갈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방산 쪽으로 다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또 추가하자면 현대 로템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단언코 제가 생각했을 때 원픽을 꼽자면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고, 2026년도에 아직 트리거가 나올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트리거가 나올 그런 현상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한 잠재적 기대치가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오션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준점을 두고 기술과 산업 투자 확대로 본다면 우리가 강하지만, 이 나토 우선으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가 좀 불리한 이런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0조 딜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적이다. 그래서 우리 기술은 완벽하지만 이 외교와 잘 협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왜 노리고 있냐면, 이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휴전 이후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사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나토를 뚫어냈다라는 건, 나토 국가를 뚫어냈다라는 건 굉장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뚫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 조선 기업들에 대한 위상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60조 원 규모 수주가 발표가 되면 폭등 랠리보다는 어쨌든 이 가능성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 요 정도 단기 반응이 나오면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30%에서 저는 20%는 그냥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에 수급이 좀 더 받쳐준다면 정말 40%에서 50%까지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캐나다 수주 이후에 나토로 확산이 되면서 단계별로 다른 국가들과 컨택이 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해외 추가 수주가 연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수주가 실패하게 되면 한 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선주들은 길게 보되 절대 양봉해서는 살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즉,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원픽은 하나오션이고요. 잠수함과 이 특수선에 대한 건조 기술력이 굉장히 독보적이고요. 그리고 그룹사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드렸던 이 조선 3사의 실적을 검토하다 보면 이 LNG 발주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건 트리거일 뿐이지 지금 얘네는 슈퍼사이클의 도래에 있고요.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LNG가 고선가 물량이에요. 이게 계속 매출이 잡히면 실적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최근에 실적 발표가 다 나온 걸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점유율이 이제 중국을 뛰어넘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익률이 8.7%, 매출이 12.7조, 엄청나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매출 10조,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거의 포텐이 터졌죠. 그죠? 약 17조가 터지면서 이익률이 11.6%가 나옵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에 이 지주사다 보니까 전체 매출이 증가하면서 또 이익률이 8.5% 정도 늘어났고 매출이 약 71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다,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으로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제일 높지만 저는 어쨌든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는 거, 얘네는 오를 만큼 계속 오르고 있고 또 굉장히 비싼 종목이다 보니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신규로 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3사 관련된 조선 ETF를 텔레그램에 또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텔레그램에다가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영상만 보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만 봐도 되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미리 준비하셔야 또 2배로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010-5548-3309로 무료 입장 이렇게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진행이 되고 있고, 왜 무료로 해주냐, 어차피 무료로 알려줘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본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고 늘려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서 관련된 실시간 종목들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잃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제 인사이트 100% 무료
공유방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에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무료 입장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하나오션을 좀 살펴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여기를 분명 깨면서 이 아래로 음봉 여기를 확인하러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지난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저 양봉에서 더 오른다 라고 하는 유튜버들 말 믿으면 제가 분명히 마이너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맥점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고, 현재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 처음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저게 이제 언제냐면, 자, 2월 6일이거든요. 자, 2월 6일이 이날이에요. 거래량 2,500개로 누가 장난질을 한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캔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찍혔다가 바로 복구가 되면서 2분 만에, 그죠? 딱 8시 2분 만에 원상 복구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8시에서 8시 10분에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거죠. 왜냐면 요새 장난질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속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랬잖아요. 여기를 신규로 잡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걸치는 파란불에서만 매매를 해라. 그게 가장 안전하다. 어차피 오를 종목들은 오르기 때문에 굳이 빨간불 나온 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날에 제가 매매하지 말라고 했죠. 자, 이거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얘기했고, 그죠? 제가 이 가격을 분명 터치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2월 6일이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 한번 또 터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또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만큼은 절대로 양봉에서 사지 말라는 이유, 그쵸? 제가 여러분들께 절대로 양봉에서 사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2월 4일 영상입니다. 자, 솔직히 하나오션만큼은 저만큼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양봉에서 그저 오른다, 뭐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뭐 텐베거 종목이다 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서 사는지, 그리고 이걸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걸 지금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곳은 없어요. 그저 그냥 오른다 이 얘기뿐만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양봉 나온 2월 4일날 이렇게 얘기를 또 해드려요. 뭐라고? 떨어진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거를 지금 또 양봉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음봉 하나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사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존자들은 그냥 들고 가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어디 간다고 했어요? 여기는 그냥 무난하게 갈 거고, 여기를 뚫어주면서 175,700원까지는 무조건 갈 거다. 자, 이해되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그래요. 신규자들은 사지 마라. 왜? 파란불이 나오니까. 이날이잖아. 이날 영상 찍었는데 다음날 바로 음봉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저 이런 양봉들 나오고 외인들이 이날 이틀 매수를 진행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저 오른다고 했을 거야. 잘 봐봐. 2월 3일이랑 2월 4일 이걸 보고 가짜들은 그저 더 간다, 더 오른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가짜들과 진짜들과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2월은 시장에 조정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려던 종목들도 못 갈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 반도체와 전력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니 얘네는 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쵸?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매수하라 그랬죠? 명절이 끝난 다음부터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는지, 그리고 하나오션은 도대체 왜 퇴근남은 여기를 뚫어야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지, 그리고 퇴근남 목표는 왜 248,000원이라고 하는지 제가 시장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월 시장 분석 보고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조선주를 공략할지, 신규자들은 어떤 걸 사야 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초반에 좀 밀렸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2시가 지나면서 밀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나면 똑같이 변동성이 좀 짙어지면서 이 밑으로 한 번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합니다. 자, 오늘 글씨가 조금 이상할 거예요. 지금 제가 오른쪽 팔이 약간 좀 계속 저려가지고 글씨가 좀 이상한데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 SK와 삼성이 시장을 이끌면서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자,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한번 빠지고 나서 갭 띄우고 나서 지금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2월에는 그래도 여기 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반도체라든지 전력 섹터를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이 나올 때마다 2월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이 명절을 이유로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3월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온 날, 빨간불이 막 나온 날 말고요. 음봉이 나온 날 우리가 매매 준비를 해서 이제 3월을 준비하고 3월에는 이제 초불장이 시작이 되는 초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반도체와 전력이 시장을 이끌 거고요. 그다음 이후에 이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월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보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 그래서 연휴 전에 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된 이 1월 소비자 물가가 2.4%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 좀 하회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봐야 아마 금리 인하는 전반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파월은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고 그 이후에 케빈 워시인데 케빈 워시가 되더라도 지난번에 타임라인 잡아드린 것처럼 케빈 워시가 돼도 하반기는 돼야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저는 국내 주식이 조금 더 우리가 먹을 거리가 더 많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좀 가장 크게 커졌던 이슈가 SMR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소형 원전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되면서 관련 업계들이 폭등이 나왔죠. 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죠. 퇴근을 싶은 주식 구독자라면 이 원전과 전력에 대해서는 사실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르비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또 강조를 드렸던 거고 또 텔레그램에서도 여러분들께 전용 영상으로 또 찍어드렸죠. 요 영상인데 그죠? 1월 19일 교육 영상인데 이때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이거 한번 봅시다. 어쨌든 지금 이제 없으신 분들은 오늘 교육 영상의 주된 목적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 요거는 꼭 넣어놨으면 좋겠다. 없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제휴공장 이 정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부가적으로 조금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원전 쪽 요거 그 다음에 유리기판 트로피스 그리고 메인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같이 YS케미 그쵸. 여러분들 지금 찝어준 내용들을 보면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반도체 좀 넣어놨으면 좋겠다. 특히 제주반도체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여러분들께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구간에서 이 라인을 지켜줄 때 음봉에서 좀 사놓으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대룡정주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이죠. 그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텔레그램에서도 계속 이 내용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 태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때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 이 구간 이때도 그죠? 이때도 그렇고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 앞으로 요거는 이제 더 오르겠죠. 그죠? 그 다음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봅시다. 오리비텍 얘가 지금 생각보다 지금 못 오르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박스권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툭 튀어 오른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대형 상승이 나왔죠. 그죠?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 다음에 2월 9일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오르비텍 마찬가지. 저는 오르비텍 여러분들 여기 뚫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6,000원 이상 뚫을 거, 그쵸? 6,000원 이상 뚫어준다고 했는데 오늘 6,000원 뚫었죠. 6,000원 뚫으면서 6,750원까지 뚫어주고 6,210원을 맞이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대형 또 랠리가 나올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겠지만 태근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절대 주지 않아요. 절대 양봉에서 주지 않습니다. 왜? 가짜들이나 여러분들께 모르니까 오르고 나서 더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삼각 수렴을 하네 그런 개소리들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잡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1억을 박을 수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개미 꼬드기를 하는 거죠. 그저 좋은 얘기들만 하면서. 근데 진짜 오를 걸 알았다면 이런 자리에서 나가는 게 진짜 실력자들입니다. 이런 데서 주질 않아요. 왜? 이런 데서 줘놓고 먹여준 다음에 유료로 가입하라고 꼬드기고 가입하면 이거 오를 때 또 주고 또 고점에서 주고 떨어지면 버티라 그러고 그때 오르고 나면 이때 왜 팔았냐 그러고 그게 아마 반복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료 가입 같은 걸 하게 됐을 때 돈을 못 버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런데 이제 주고 나서 먹은 다음에 선물이나 해외 선물, 코인 이쪽으로 여러분들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가입을 유도해요. 가입 유도를 합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당하시기 때문에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특히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뭐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돈 다 뺏어가는 곳입니다.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정부에서 상법 개정하면서 이제 자사주 청각해라 아니면 배당금을 올려라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금융주와 증권주들이 아무래도 가장 배당도 많이 하고 그런 데들이 슈팅이 나오면서 또 대신증권에서 자사주 소각하겠다 얘기하면서 증권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튀어 올랐고 정부에서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국내로 돌아와라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번 연도 한시적으로 하는데 여기 최대 수혜주들은 두 개만 꼽자면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이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계속 이제 이 코스피는 그래 어느 정도 올라왔고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코스닥을 안 오르냐. 그러면서 코스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2월 같은 경우에 2월 3월에는 이제 상패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전주 웬만하면 이제 하지 마시고 동전주 하면 진짜 작살납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 그리고 적자 기업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많이 박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을 하시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반도체와 전력 좀 전력 섹터들이 계속 수급이 이번 연도엔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력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전력은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특히 전력의 변압기나 아니면 원전이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이 세 그룹은 여러분들이 하나씩이라도 들고 가시거나 정 안 되면 제가 ETF라도 꼭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전력 ETF도 텔레그램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텔레그램은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그냥 100% 무료방이기 때문에 010-5481-3309로 무료 입장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무료로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무료로 들어오셔서 공부하고 수익 보면 뭐라고 했죠? 1% 기부하라고 했죠.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어디에다가 유니세프에 제가 기부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꼭 지켜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대미 투자 1호가 또 나왔어요. 석유화학 플랜트를 검토하겠다. 이제 요 내용인데, 요 관련된 종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오시안이라든지, 롯데케미칼, 효성화학, 요 정도인데, 요거는 제가 추후에 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2월 달에 바이오 섹터를 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밀렸죠. 근데 하지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실적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전년 대비 지금 90%가 오른 게 유한양행, 셀트리오 137%, 삼성바이오로직스 57%, 지금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종근당 빼고 지금 다 좋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랭라자 매출이, 랭라자래. SC 제형 관련해서 이제 로열티가 또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생각보다 지금 많이 밀리고 있지만 좀 버티시면 좋은 또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되게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좋은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 ESS 1조 규모 시장 입찰을 또 SK온이 물량 50% 정도 확보를 하면서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이죠. SK온은 요 세 가지 기업이 엄청난 물량을 계속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ESS 시장이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연말에 얘네가 더욱더 폭등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상승률 보면은 뭐 상상인증권 같은 경우나 SK이터닉스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를 드렸고, 상상인증권은 오늘 나갔던 거죠. 그죠? 오늘 또 단타로 나갔던 거고, 스피어야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고, 미래에셋증권도 여러분들 많이 공유를 드렸던 거고, 오늘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오르비텍, 스피어,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SK이터닉스, 그 다음 상상인증권 이렇게 있는데, 증권주들 중에 좀 먹을만한 게 아직 몇 개 남아있어서 제가 오늘 좀 하나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계속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커드메디슨, 요거는 이제 증권주는 아니고 여러분들께 이제 바이오 중에서 먹을만한 종목들 좀 챙겨드린다고 했죠. 요거,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DLENC, 이건 여러분들 계속 가져가셔야 되고, 음봉 나오면 계속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삼성증권. 증권주 중에 삼성증권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얘네는 전고를 뚫어주는 자리예요. 여기. 그죠? 무려 2007년 이후로 현재 고점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배당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한 번 더 대형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요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음봉이 하나 딱 나와주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먼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폭등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어제 목요일날, 그리고 오늘 좀 눌렸는데 얘네는 계속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면은, 그죠? 요거는 우리가 한 번 정도 내려오면 그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 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만 좀 넣어두세요. 저는 여기까지 한 번은 다시 한번 눌러주고 다시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38,900원 체킹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B세미콘, 요거 여러분들 오늘 음봉 나왔거든요. 음봉 나와서 여러분들이 2월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3월을 좀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으니까 요거 챙겨보시고, 제가 이제 또 문차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2월에 우리가 또 준비를 해서 3월에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할 수 있을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차트로 돌아갈게요. 자, 시장을 보고 오니까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오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실적 발표는 나왔고 예상치 부합했고 어닝 서프 해봐야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욱 더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게 아직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다른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 얘네는 계속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터치하러 한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신규자들에게는 기회가 오는 거고, 고점에서 혹시라도 147,300원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 자리 왔을 때 물 타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하는 요건이 뭐예요? 2026년도에 종목 하나에 몰빵하지 마라. 자금을 배분해야 된다. 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오를 수 있는 텐베거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오션은 한 섹터의 대장주로서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에 파생되진 2군, 3군까지는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저 하나오션 나는 너무 좋아. 앞으로 더 갈 거니까 몰빵해야지. 그러면 다른 거 올라가는 동안 여러분들 수익 1도 못 보고 즐거움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지만 배분을 꼭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선을 우선 산다면 조선과 조선 ETF를 저는 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 ETF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2군들 그 다음 3군 요렇게만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00만 원을 비중을 어쨌든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에 가장 많이 넣고 그 다음에 ETF 그 다음 2군, 3군 이렇게 넣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분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실 거고 근데 내가 투자금이 1000만 원 밖에 없다. 그러면 200만 원 내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뭐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거야. 차라리 여기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0만 원이 있다. 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저라면 제가 지금 이걸 사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예시. 지금 2026년도에 투자를 할 거라면 우선 조선 200 그리고 반도체 전력 저는 300 이렇게 나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600 200, 800이 남았죠. 나머지 200은요, 여러분들, 시장에 맞는 종목을 구성하는 게 맞아요. 테마주, 재건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막 유행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들, 아니면 화장품 실적주, 아니면 금융주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분을 해서 하시지 않고, 그저 난 조선 좋아! 반도체 좋아! 전력 좋아! 반도체랑 전력에 몰빵하는 건 오케이. 근데 조선에 몰빵하는 건 비추. 바이오에 몰빵하는 건 비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연도 시장 이끌 게 뭐라 그랬어요? 방산이래. 반도체랑 전력. 그냥 반도체와 전력 이것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외우라고. 내 인생의 반전을 노려라. 계좌에 반전이 찾아온다. 2025년 10월, 11월 내내 모든 영상에 넣어드렸습니다. 보고 오세요. 못 믿으시겠으면. 그래서 반도체 전력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그 중에 반도체 원픽 2개를 집어드렸죠.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 전력은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집어드렸던 겁니다. 알겠죠? 지금도 저는 이 5개는 더욱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뭐요? 정책 이거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계속 강조드렸던 이번 연도 이거죠. 그죠? 한국형 구프펀드. 그래서 매년 20조를 투자합니다. 20조를 30조. 30조를 투자하고 여러분들 이 섹터들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 섹터들이 이번 연도에 다 오를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AI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바이오 섹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바이오 뭐예요? 코스닥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련된 정책주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피지컬 AI의 가장 정책주에 부합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드렸던 피지컬 AI 원픽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정부 2030 피지컬 AI 1위 정조준하면서 이 삼성, LG, NC 등등 AI 프로젝트를 대기업과 판을 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우선시되고 정책에 잡혀져 있는, 제 생각에 이거 2배 이상 보이거든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빛의 기둥이 계속 발송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거래량 보이시죠? 자, 조만간 이거 대형 폭등 나오면서 제 생각에는 여기를 뛰어넘는, 현재 71,100원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15만원 이상 저는 보이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정책주입니다. 정책주 가장 부합되어 있고 정부 수익 정책과 가장 유력한 종목이며 제 생각에 2배 이상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2월에 준비해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놔야 연말에 또 즐거운 성과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사연들이 또 남겨주십니다. 자,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하셔서 제 소개를 하면 50대 주부입니다. 유튜브로 목색남이 뭔데, 목색남이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줄임말인 거죠. 이걸 또 줄이시는 분은 처음 봤네. 주식에 관심도 있고 한데 신랑이 주식을 합니다. 저만 못하게 하고요. 아직도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가 있습니까? 아, 참 뜯어 고쳐야 돼요. 그쵸? 자기만 하면서 계속 꼴아요. 계속 꼴면서 왜 자기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따라만 해도 꼴진 않을 것 같아서 신랑이 거덜낸 주식돈 복구도 해야 되는데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뜨는 것마다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신청 오래전에 했고, 이러다가 거진 집에만 있다 그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계좌가 계속 맑게질 거라고 봐요. 자, 오늘도 영상이 보고 인증 보냅니다. 작지만 수익 인증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찍어주신 원픽들 다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 한 주씩 사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비중을 실을 종목들이 눈에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포인트를 하나 주자면, 월요일 아침에 제가 한두 번씩 스타트 좀 기분 좋게 하시라고 월요일 아침에는 꼭 포인트적인 종목들을 한두 개씩 드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주말에 분석을 해서 월요일날 주는 거기 때문에 주말 영상은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그날 월요일날, 그죠? 9일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DI라는 종목을 또 여러분들께 산뜻하게 또 드시라고 공유를 드립니다. 시간을 보시면 8시 19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은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봐야 돼요. 제가 오전에 주말 수급이랑 이거 관련해서 좀 튈만한 걸 드린단 말이에요. 8월 19분이면 이 시간대인 거야. 급등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나서 이때 계속 넥스트레이드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날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약 상한가 근접이 나왔고 수익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스윙 치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 중이시고 그건 더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침, 특히 월요일 아침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퇴근남이 여러분들의 월요일이 좀 산뜻하게 출발하실 수 있게끔 항상 공유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야? 다음 주 목요일이 여러분들 목요일 날이 개장이 또 되잖아요. 그죠? 목요일날 아침에 제가 또 달달한 종목을 또 공유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챙겨서 먹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내용을 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주라고 010-5548-3309 저렇게 사연 남겨주시면 두배 폭등 예상하는 이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두 번째 트리거 뭐라 그랬죠?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죠. 그래서 미 조선업을 부활하겠다는 계획이 전격 공개가 2월 14일 오후 2시 40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수혜 업종들 조선들이 있죠. 그 빅3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남은 트리거는 바로 이 핵 잠수함 트리거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핵 잠수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이 매출이 더욱더 증진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거에 대한 청사진이 막 나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건 아니지만 계속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잠수함에 가장 수혜를 입는 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WDS 2026년에서 사우디와 또 잠수함 수출에 대한 지금 MOU를 또 여러가지 하나오션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이 하나오션이 인원이 모자라서 수주 물량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거 필요 없다. 로봇 군단이 갈 것이다. 로봇이 대체할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리스크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7조 8천억짜리 KDDX 본게임이 원래는 HD 현대가 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하나오션이 부상하면서 원래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둘 다 경쟁을 시켜버렸죠. 저는 여기에 또 하나오션이 한 큰 역할을 또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누가 되든 어쨌든 조선 쪽에는 좋은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수주가 지금 넘쳐납니다. 자, 그래서 설 앞둔 주말에도 정상 근무하면서 계속 연휴에도 근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러우 종전 협상이 6월로 제안을 했는데 방금 나온 속보에서 러시아가 미우러 3차 종전 협상이 다음 주 제네바에서 17일, 18일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속보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운들이 모든 우주의 기운이 우리 조선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여러분들이 여기 13만 1,600원과 12만 3,800원 내려오는 음봉에서 그러니까 조선주들은 그냥 파란불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빨간불 나올 때는 절대 사지 마세요. 그냥 파란불 나올 때. 어차피 오를 종목들은 여러분들 빨간불에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파란불에서 사라는 거예요. 알겠죠? 파란불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이제 계속 언급해드린 삼성중공업. 결국에 요 라인을 또 터치를 하죠. 제가 여기 또 올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단기로 먹으실 분들은 단기로 먹되,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음봉에서만 모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매하신 분들은 사실 이 자리가 와도 뭐 걱정이 없죠. 그쵸? 기존자들은 계속 보유해서 가져가시고 신규자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음봉에서만 모아가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끌어올려주면서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이제 빅3 모두 보여드리면 그래서 HD 현대중공업도 저는 제가 적기는 여기라고 했죠. 여기 안 오면 내게 아닌 거고요. 여기 오면 정말 맥점의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종목을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음봉에서만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HD현대. 자, HD현대는 벌써 날아가고 있습니다. 얘는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22만 5천원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온다면 땡큐인 거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보유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신규자들은 뭐, 여기 구간 한번 뭐, 내려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좋겠죠. 얘네는 아마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실적들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 관련 그 밑에 기업들이 다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HD 현대는 또 지주사잖아요. 계속 보시면 되고. 자, 우리의 원픽. 자, 이제 조선을 다 놓치셨던 분들,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이 구간에서 그냥 파란불에서만 사놔라. 정말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조만간 엄청난 상승을 동반한
거래량을 동반한 대형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겁니다. 제가 탱커선 중에 단언코 탑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주봉으로서도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를 이렇게 뚫어주면서 전 조동아리가 열리고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어쨌든 79,900원이에요. 여기를 대형 거래량과 함께 뚫어줘야만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으면서 맞고 떨어지면서 또 박스권을 치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를 음봉에서만 모아둬라. 그러면 2배 먹는 건 1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장기로 본인들이 주식하면서 보수적인 접근으로 계좌를 불려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대한조선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HJ중공업. 자, HJ중공업은 그냥 이 구간에서 얘네 뭐 가덕도랑도 연관이 있고 앞으로 그 건설 쪽도 붐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쪽과 같이 연결돼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HJ중공업은 그냥 이 걸치는 아래 이 음봉에서만 매매를 하라고 했고 못 사신 분들은 여기 걸치는 음봉이 되면 그때만 매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 세진중공업 그러니까 2군 1군을 구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냥 이 가격 2개 라인 잡아 놓으시고 음봉 구간에서만 모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 조선주를 추천하면서 그리고 강조드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작년부터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25년, 26년 주식 투자를 할 거라면 하나 말고 하나 그룹을 봐라 라고 해서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솔루션, 엔진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시스템까지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지주사인 한화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목표가 좀 공개를 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또 퇴근남의 원픽을 또 한번 공유를 드려야겠죠. 자, 태용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들은 다 들고 있을 텐데 제가 이 가격 아래에 파란불에서 계속 매매해 놓으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 조만간에 여러분들 대형 이제 폭등 랠리가 시작이 될 건데 아직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맥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조정장에서 태용은 꽉 잡고 가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빛의 기둥이 금요일에 발생이 됐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만약 파란불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없는 인생의 기회 종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태웅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얘네가 메인이고 음봉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기존자들은 털릴 이유가 없어요. 털리지 마시고 잘 보유해서 2026년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 하나도 없다. 그럼 대한조선 정도는 파란불에서 꼭 한 주라도 매매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금요일날 나가긴 했는데 못 사신 분들이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얘네 고배당 주거든요. 얘는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주봉으로 보거나 일봉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음봉 하나 나오면 기회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금융 쪽 하나 챙겨 먹는다고 하면 유진투자증권을 여러분들께 강추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고점에서 안 드리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봐봐. 여기까지 갈 거라고 안 보여? 그지? 그럼 뭐야? 음봉해서 눌림목에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손절가는 꼭 잡고 가시는 게 좋겠죠. 손절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여기 구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250원. 4,250원보다 6,000원까지 오르는 룸이 더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음봉 하나가 딱 나와준다면 맥점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금융주 중에서 단언코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우리 LS 마린 솔루션, 요거 여러분들 꼭 음봉에서 잘 매매해서 챙겨서, 여긴 전고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분명히 전력은 대형 사고 친다고 했죠. 제 예상으로는 여러분들 여기를 뛰어넘으면서 이런 대형 양봉을 또 한 번 만들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LS 마린 솔루션과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랑 LS 에코에너지 같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뭐 우리 구독자들은 다 들고 있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웅,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거 챙겨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하나엔진, 하나그룹으로 들어가서 하나부터 봅시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계속 더 상승 나올 거다. 그죠? 여기를 뚫어줬기 때문에, 자, 이제는 더욱더 랠리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기존자들은 계속 들고 가세요. 지주사기 때문에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가시고, 하나 엔진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얘는 팔 필요가 없어요. 꺾이기 전까지 팔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나솔루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솔루션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어디 간다고 했어요? 여기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간다니까. 기존자들 계속 들고 가시고, 없으신 분들 제가 한 번 더 공유 드렸죠. 어디에서? 음봉에서. 대신에 신규자들은 손절가 무조건 잡아야 돼요. 왜? 기존자들은 여기 있단 말이야. 기존자들은 이 구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존자들 여기 있단 말이죠. 그죠? 최근에 마지막 구간이 여기였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없으신 분들은 음봉이 하나 딱 나오는 구간이 저는 맥점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1차 구간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42,500원을 깨지 않는다면 보유해서 이렇게 대형 랠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적자 의미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쵸? 자,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갖고 온 건데,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이거 증권사 종목인데, 전고를 뚫어주는데 거래량이 실렸어요.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 6,999원을 잡아놓고 이렇게 음봉 하나 나오면 그게 맥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버리고 다시 누르면 바로 손절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7% 나오면 손절 나가면 돼요. 손익비가 뚜렷해요. 왜? 여기서 잡아가지고 고점이 나오면 이거 뚫어버린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빚의 기둥이 2개가 발생이 됐어요. 벌써 됐고 뚫어준 거라서 이건 한 번 더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께 하나그룹에 투자할 이유 중에 하나인 하나투자증권을 가져온 거니까 이거 챙겨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손절가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필수. 손절가는 필수다. 그래서 이런 걸 진행한다 그러면 딱 음봉이 만약에 목요일날 음봉이 딱 나와서 여기 걸쳤다. 그럼 맥점이 되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시간에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시간에는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런 걸 진행한다고 하면 음봉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찍고 제가 이제 매일 명절마다 여러분들께 종목들에 대한 섹터를 분류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